안녕하세요. 불티나게 전업 블로거 세수함의 이병헌입니다. 육아 블로거 두 분을 좀 모셨고요. 요즘에 제가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두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닉네임만 간단히 러팽님, 옌지데이님 간단하게 응.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 블로거 러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의 엄마 인지데이입니다. 네, 새아이 엄마. 새아이 엄마고 두 아이 엄마죠? 네, 맞아요. 네, 서로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이 좀 육아 블로그 운영하면서 저는 고충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 육아도 전담하고 계시고 가사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짠했던 게 뭐 내가 그럴 입장은 아니지만 두 분보다 제가 항상 늦게 자긴 해요. 거의. 근데 새벽 2시, 3시까지 나랑 말동무 해주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몇 시간씩 자요? 팽님은? 저는 거의 4시간, 5시간. 4시간, 5시간 네네. 잔다? 많이 자면 5시간. 이님은? 저도 최소 5시간씩은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첫째 있고 둘째가 쌍둥이잖아요. 네. 지금 애들 각각 몇 살이에요, 그러면? 첫째가 8살, 8살. 쌍둥이가 5살. 8살, 5살? 몇 살이에요, 애들? 10살, 6살. 10살, 6살? 10살은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겠군요. 네, 이제 조금. 근데 6살은 아직 손 많이 가잖아요. 네. 그리고 5살? 네. 5살인데 쌍둥이잖아요. 네. 아,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네. 그러면 배우자분들은 어때요? 좀 도와주시나요? 육아를요? 육아든 가사든 아니면 일이든. 네,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다행이다. 응. 팽님 배우자분 어때요? 네, 많이 도와주고 음. 일단 수익이 음. 수익 얘기를 안 하셔도 했었는데 돼요. 수익이 남편보다 제가 조금 더 음. 라서 더 높으시잖아요. 네. 아, 자신 있게 얘기해. 그래서 그 뒤로 태도가 많이 바뀌셨구나. 네, 그럼요. 처음에는 사실 안 그랬는데 음.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뭐 원고를 작성을 해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이제 아이들을 온전히 이렇게 뭐 데리고 나간다거나 육아에 많이 동참을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처음에 블로그 시작했을 때 저도 육아로 시작했잖아요.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육아 가사 전담을 거의 하다시피 했었고 와이프가 저보다 더 벌었었어요. 꽤 많이 벌었고 직장 상사이기도 했고 남자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어 사실은. 그래서 일을 팍팍 갈면서 열심히 한 것도 있는데 배우자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가요? 네. 다행히. 다행이다. 네, 다행히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모르죠. 근데 제가 모르는 속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많이 응원해주고 네, 오히려 본인의 퇴사를 바라고 있는 본인의 대사? 제가 더 많이 벌게 돼서 본인이 퇴사를 하고 본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겠노라 이거 이렇게 좀 바라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인생인데? 그런 거. 네. 그런 거는 다행이다. 남편분이 도와주시는 거는. 근데 가끔 이제 제가 또 다른 육아 블로거 분도 있어요. 일을 같이 하는 게 있어서 통화할 일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 통화하면 옆에서 막 애들 소리 들리고 애가 아직 되게 어리고 그러면 그러면서 글 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맞아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육아 블로그를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찍먹 정도는 해봤단 말이죠. 근데 두 분은 어때요? 좀 힘든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저는 어떨 때 제일 힘들어요? 심적으로? 애들 아플 때? 맞아요. 애들 아플 때가 제일 진짜 이도저도 안 되고 일도 못 하고 애는 힘들어하고 원고는 빨리 달라고 재촉 오고 그러면 정말 멘탈 잡기가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애들 아플 때. 전염병 돌 때 있잖아요. 요즘 수족구, 요즘 뭐 독감, 장염. 수족구랑 구내염? 네, 구내염. 이런. 뭐 일주일 기본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쉬는 날 자체가 없잖아요. 없죠. 거의 매일 글을 쓰고 매일 사진을 찍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컨디션도 좋게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하면서 칭얼대기 시작하면 그땐 답이 없어요. 멘탈 무너지죠. 네, 그땐 답이 없어요. 멘탈도 무너져. 그 몸도 무너져. 체력적으로. 게다가 그 아이를 모델로 찍어야 될 때 그러면 얘 슬퍼. 아픈 애를 데리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게. 그런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프죠. 맞아요. 현타 와요, 현타. 저희 딸이 4살, 5살 때 수족구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 한 3번 걸렸었는데 제일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포스팅으로 남겨놨었는데 그 아픈 순간에 내가 얘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보면서 네, 내 자신을 보면서 맞아요. 너무 네. 뭐랄까
미안하기도 하고 다행히 그 포스팅이 엄청 히트를 치긴 했는데 두 분도 그런 같은 걸 느끼시는구나. 네. 근데 애가 크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10살이라면. 네. 그리고 8살이고 근데 아직 그래도 둘째들이 있으니까 좀 낫긴 한데 사실 10살이면 육아블록으로 더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죠? 끝났다고 봐야죠. 저도 사실상 10살부터 애가 10살 되면서부터 네. 육아 글을 안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사실은. 없어요. 도와주지도 않고요. 그때 가서는 모델도 잘 안 해주고 용돈 줘야 되고. 알바비 줍니다. 주는군요. 저도 줍니다. 근데 밤에 애들이 아픈 순간도 그렇지만 두 분 밤에 도대체 그 잠을 어떻게 참고 그렇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습관이 이제는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습관이. 네. 저는 그래도 지금 전업을 활동을 하고 와이프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맘 편히 나와서 일을 하려고 많이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너무 피곤하면은 이제 1시간씩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두 분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네, 낮잠도 잘 안 자죠. 낮에도 글 쓰시는 거잖아요. 네. 낮에 디자인 작업도 하실 거고 네. 대행사로서 네. 또 작업도 하실 네. 거고 그리고 밤에 주로 글 쓰시고 네. 주로 포스팅 몇 개씩 하세요 그러면? 거의 5포? 6포? 6포? 3포 이상은 늘 하고요. 요즘 5포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얘님은요? 저는 좀 적은데 2포는 항상 하고 3, 4포 적은 게 아닌데요. 입문자분들 아직 블로그 입문 안 하신 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수도 있어서 하루에 1포스팅을 1포라고 하고요. 2개 올리면 2포. 2포. 제가 최대 10개를 해봤거든요. 네. 사람 할 짓이 못 되더라고. 근데 매일 4포, 5포, 6포. 보통 일 아니신 것 같아요. 이 육아하시면서 가사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애들하고 저는 많이 느꼈었거든요. 애들하고 애한테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주말의 일이었는데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전업으로 굉장히 바쁘단 말이죠. 벌려는 게 많아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바쁘니까 집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는 가족 데이를 반드시 해서 야근하는 날과 집에 무조건 일찍 들어가는 날을 정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제 이제 금요일 날 가족 데이요. 가족 데이라서 저녁을 먹고 했는데 제가 밤에 또 작업할 게 있었어. 그래서 이따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한 저녁 먹고 애랑 조금 놀다가 9시 반쯤 그때부터 잔 거예요. 잤는데 한 1시간 정도 잤는데 애가 와서 깨웠는데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낸 거야. 너는 아빠가 피곤한데. 다음날 근데 막 아빠도 사람이니까. 다음날이 아니야. 한 12시 반쯤 일어났더니 애 자고 있고 와이프도 잠들어 있어 이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다음날 내가 낮에 어떻게 놀아줘야겠다 해놓고서 낮에 또 피곤하니까 잘 안 놀아주겠더라고. 두 분은 그런 거 좀 어떠세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보다 더 할 것 같은데. 있어요. 많아요. 저는 주말이면 항상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고? 네, 밖으로 나가서 최대한 아이들 하고 싶다는 거, 가고 싶다는 거 위주로 좀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평일 저녁은 사실 저녁 챙기고 씻기고 다음날 준비하고 하다 보면 금방 잘들 시간이 돼버리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준다라는 건 사실 크게 많지 않거든요. 평일 저녁에는. 네. 이렇게 몇 시에 자요? 9시요. 일찍 자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육퇴를 하려면 그 전에 이제 뭐 밥 먹고 씻고 뭐 숙제나 뭐 다음날 거 준비해놓고 하다 보면 금방이에요. 그래서 평일에는 사실 막 놀아주고 막 그런 거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아빠도 있고 하니까 같이 밖에 나가서 많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항상 있죠. 항상. 얘님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나는 근데 두 분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음. 카톡의 답변이 너무 빨라요. 그 말은 뭐야? 애랑 있는데도 카톡의 답변이 그렇게 빠르다는 건 뭐야? 들고 있다는 거죠. 거기 뭐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네. 보신다는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물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나도 알거든요. 내가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연락이 안 될 때.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나름 노력하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있을 때 이거 내려놓으려고. 그래서 애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저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막 칼답이었어. 막 진짜 핸드폰 무조건 붙잡고 있고 그랬는데 이게 가족과 일을 조금씩 분리를 해야겠다. 물론 육아 블로그를 벗어나면서부터 그게 가능해졌던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 싶은데
우리 육아 블로그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다 마찬가지의 고민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할 수 없잖아요. 두 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사실 저는 이미 땡? 이미 육아 블로거로서 아이들이 너무 음. 컸기 때문에 둘째가 아까 6살이라며. 근데 둘째 6살이라고 해도 없어요. 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조카들을 섭외를 많이 해요. 아, 인맥이 워낙 좀 있으시니까. 조카들 섭외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는 알아서 임신하면 연락이 와요. 짱이다. 진짜 부러워요. 근데 진짜. 그것마저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음.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느 쪽으로든 네, 방향을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다른 주제로 넘어갈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하고 네, 계시는구나. 네, 네. 님은요? 네, 저는 우스갯소리로 음. 이제 손자들까지 내 손자 조선 육아 블로거를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들 대학 입시 원서 쓰는 법 막 이런 것도 다 올릴 거라고 아이의 인생을 다 쓸 거라고는 하는데 근데 진짜 우스갯소리고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더 커질수록 노출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미디어에 본인 네. 노출되는 걸. 그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주제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계속 하고 있어요. 옛님 얘기 딱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진짜 방문자 수며 또 뭐 있어? 상위 노출 뭐 그런 거 다 만약에 내가 차치한다면 그러면 이 아이가 평생 크는 이야기를 쓸 수도 있겠구나. 네. 진짜 그런 블로그를 운영할 네, 수도 네. 있겠구나. 뭐 근데 네이버라는 플랫폼은 사실 조금 안 어울리긴 하는데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마음만 먹는다면. 그럼 이럴 수 있겠다. 육아 블로그는 그대로 냅두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쓰면서 진짜 손자 이야기까지 일기로. 일기로. 그리고 따로 블로그 만들지 뭐. 그래도 되죠. 그렇게 네. 해도 되겠네.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아이한테 그걸 보여주면. 그 계정을 유산으로. 아, 그렇지. 그리고 나도 내 계정을 우리 딸한테 무조건 줄 거라. 죽을 때까지 한 다음에. 아, 농담이었고요. 그것도 하나의 컨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고 육아 블로그 운영 지금 꽤 오래 하셨잖아요. 어때요? 살림에 좀 보탬이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되죠. 많이 되죠.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돼요? 아니 그때 보니까 어릴 때 택배가 막 이만큼 쌓여있던데? 엄청나던데? 네. 그거 뭐예요? 다 무슨 택배예요? 그거 여러 가지요. 뭐 세제도 있고, 아, 세제. 세제도 있고, 뭐 물티슈는 기본 뭐 그런 거고, 뭐 아이들 뭐 책이나 뭐 장난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어릴 때가 좀 어릴 때가 더 많이 도움이 받을 되고요. 수 있는 게 네, 많이 있다? 네네네. 지금은 그냥 소소하게 그런 것들. 원고료도 받으시잖아요, 같이. 네. 얘님도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이들한테 그런 소모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소모품들이 현재는 아이들이 좀 커서 그렇게 소모품 들어갈 게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 어릴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린 게 응애응애 아기 때? 돌. 네, 뭐 기저귀나 물티슈 이런. 기저귀 구돌. 계속 사야 되는 거. 네, 네, 계속 네. 사야 되는. 분유. 네. 아, 그래서 그쪽이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구나. 네. 유모차. 아, 유모차 맞네. 아기띠 이런 거. 카시트. 나도 입고 있어. 나도 카시트 받았었네. 음. 아, 맞아요. 카시트 받았을 때 진짜 좋았는데. 유모차는 못 받아봤다. 오. 왜 오해요? 아, 의외다? 네. 그러게요. 유모차는 왜 못 유모차. 받아봤지? 그런 것들이 어쨌든 블로그 아니면 다 돈을 써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은 가전 쪽은 안 해요? 가전도 받은 게 있긴 있죠. 어떤 거 받았어요? 제일 큰 거는 식기세척기. 아, 식세기. 네. 건조기. 건조기면 빨래 그 건조기? 응. 오. LG 트롬. 아, LG 트롬? 오. 21kg. 뭘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LG 자랑하고 싶어서. 사랑해 LG. 그 얘기한 김에 식세기는 그럼 네. SK 이미지 네. 맞구나. 네. 저희 집에도 있어요. 네네. 육아 블로그 하면 가전도 많이 기회가 생기죠. 네. 네. 뭐 어떤 것들 생겨요? 청소기. 식세기랑 청소기. 네. 청소기? 응. 로봇 청소기는? 로봇 청소기도. 네. 저는 안 해봤지만. 아, 정수기. 정수기. 네. 그 어쨌든 집에서 그거 블로그 아니면 다 내돈 내산으로 할 수밖에 그쵸, 없는. 그쵸. 근데 보면 다 고가잖아. 응. 네. 그죠?
그게 한번 육아 블로거분들은 어떤지 한번 궁금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가전제품은 테크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기회가 많이 없죠. 육아용품만큼 많지는 않아요. 육아용품이라면 지금 아이들의 육아용품은 주로 어떤 게 많아요? 자전거, 킥보드, 학습기. 학습기? 네. 패드 패드 학습. 학습기. 아, 이런 거 요즘에 있잖아요. 다 네. 패드 학습기로 그런 거, 하니까 그런 거랑 전집이랑 전집이면 책? 네. 거의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장비? 그런 기기들로 네, 맞아요. 좀 넘어가네요. 네, 네. 장난감이랄지 네, 자전거랄지. 어쨌든 그런 것들도 다 돈이 꽤 되는 것들이니까. 그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 있다. 그죠?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육아 이야기로 제가 일부러 많이 여쭤봤어요. 구독자분들 중에 또 육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좀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라고요. 이게 약간 TMI일 수 있는데 저희 와이프랑 친하게 지내는 바로 옆집 아마 영상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친구들이 애기들끼리 친구야. 그래서 이제 엄마인데 그 엄마가 구독도 해주시고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영상을 많이 봐줬다고 하더라고. 고마워요. 그러고 있는데 나는 말해주고 싶은 거야. 한번 해보면 어때요? 해보시라고. 네, 블로그 해보면 어때요? 만약에 진짜로 블로그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블로그계에서 세배영원, 세수하며 유병헌 아직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일반 사람이 봤을 땐 나는 뭐 듣보잡이지 모르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국에 계신 수많은 예비 블로거 분들한테 예비 육아 블로거 분들한테 선배시잖아요. 경력전을 단절이 되고 나서 집에서 딱히 사실은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뭐 다른 잡을 찾는다거나 하는 활동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흘러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번 선배 입장에서 편하게 한번 말씀 주세요. 사실 육아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향적으로도 맞긴 했는데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사실 상위 노출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라면 블로거들 하고 같이 육아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나 내가 받는 거는 좀 2차적인 문제이고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아 블로그 하시는 거 완전 추천해드려요. 일단 시작해 네, 보면 네. 수익은 나중 문제고 그거는 차차 열심히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너무 좋은 말씀이다. 네, 근데 처음에 육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경력이 단절되고 직장을 못 나가게 되면서 내가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에 많이 빠지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울감도 찾아오고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좀 무기력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블로그가 하나의 또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육아 블로거분들 소통 엄청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또 직접 전화나 막 이렇게 소통하는 것보다 블로그로 소통하다가 톡으로도 친해지고. 맞아요. 맞아. 얘님은 어때요? 어떤 게? 한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선배님으로서요? 그렇죠. 선배 맞죠? 저는 제 주변 분들한테도 그렇지만 육아맘이 부수입을 얻기 가장 쉽고 편하고 좋은 방법이 블로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주변에도 진짜 실제로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편인데 그 이유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일단 맞아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고 해도 어쨌든 아이들 등하원 시간에 맞춰서 제한적이고 맞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아기가 아프면은 출근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단은 프리랜서니까 맞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게 있고 게다가 이제 애들 사진은 맨날 찍잖아요. 그 사진은 항상 많은데 이제 그런 소재들이 넘치다 보니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단은 도전을 해봐라라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까지 이제 따라오게 되는 소통도 하고 수익도 얻게 되고. 네, 그런 거죠.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블로그가 이렇게 좋다는데 시작을 잘 못하시겠는 분들은 러팽, 연지데이 찾아주시면 세병원도 세병원 찾아주시면 아주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혼자 하면 또 되게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상 보고 진짜 시작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내 인풀 순위도 오르고 방문자 수도 오르고 하는 이제 효과들이 있으니까 옌즈데이의 옌즈 디자인 상의 노출 자신 있고 파워 인플루언서들 아주 많이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세요.